네, 안녕하세요. 경매 현장입니다. 오늘 경매 현장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요. 근데 꼭 경매 현장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근데 이거를 대출을 왜 해주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그냥 대출 해주니까 좋다 해가지고 막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근데 이 대출을 왜 해주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는 전혀 못하고,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야 대출해준다, 야 애 놓자, 또는 무슨 특례 대출이다 뭐 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받으러 가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글들이 하나 있는데, 저도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 거 많이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질문들이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3억이 안 되죠. 2억의 어떤 그런 뭐 금액을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신생아 대출을 5억까지 해주니까 이분들이 지금 7, 8억에 해당되는 집을 구매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래서 대출을 5억을 지금 풀로 땡기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정부에서 이 내용을 이 정부에서 이 대출을 왜 해주는데 공적인 목적을 파헤쳐 보자면, 지금 실제 경제적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PF 대출로 해서 지금 건설사가 엄청나게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부도가 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타이밍에 이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경기를 갖다가 살려서 물론 본인들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건설사를 살려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어떤 특정 대출 명목을 만들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에서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평생 이제 돈을 받게 살게끔 이 사람들이 평생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현재 20대나 30대들 보면은 일을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경제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물론 이 부분에서 세금을 갖다가 걷어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오고요. 그러니까 내수경제에 일단 악순환이 지금 오는 상황이에요. 이 친구들 다 돈 빌려줘 놓고 은행에 은행에 이자 내게끔 만들고 뭐 취득세 뭐 양도세 나중에 다 빨아 당기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 행동을 취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럼 이 젊은 친구들은 결국 또 지금 대출로 인해서 그래서 2, 30년, 3, 40년에 어떤 그런 빚을 지고 있으면서 허리를 졸라매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내수 경제가 지금 전혀 돌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정부들도 참 무책임한 상황이죠. 그래놓고서 지금 당장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취했다고 하지만 건설사 살려가지고 걷어들이는 이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세금들을 지금 못 걷어들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건설사 쪽으로 지금 돈을 퍼부어가지고 이 신규 분양하는 이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주변 아파트를 먼저 다지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축은 지금 현재 당장 이 젊은 친구들은 분양을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 구축이라도 이 돈을 대출을 해줘서 빨리 살게 만들면 그 밑에서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구축 주인들이 이걸 비싸게 팔므로 인해서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그 자본을 또 쓴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내수를 돌리려고 지금 머리를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이거를 매수한 요 젊은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노예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 빚은 계속 갚아야 되지만 계속 일을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고, 작은 이자라고는 하지만 원금 상환에 대해서는 지금 이 원금 상환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하는 바가 없어요. 당연히 원금은 갚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또 돈을 갖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이런 거 확 줄여야 되는 경우가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내수가 또 이쪽으로 안 돈다는 거예요. 당장 여기 불을 끄기 위해서. 그 건설사를 굳이 살릴 이유가 없어요. 건설사가 그레이 리셋 해가지고 죽는 건설사는 그냥 죽여버리고,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리셋하고 아웃시키고 다시 다지기 해가지고 밑바닥부터 튼튼하게 다시 끌어올려야 되죠. 이 10년 사이클이 돈다고, 부동산이 10년 사이클이 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돈을 벌고 왜 혹시 그거 아시나요? 부동산 사이클이, 경제 사이클이 10년을 갖다 도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뭐 자꾸 뒤로 나가면 근원적인 얘기를 꺼내게 되면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을 모은 시간이 보통 한 2, 3년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돈을 2, 3년 계속 모아가지고 돈이 쌓였어요. 그 돈이 쌓인 상태에서 저 아파트 가격을 100으로 따졌을 때 내가 지금 자본을 30% 축적했다면 나머지 6, 70%를 대출을 해서 그 30% 포함해서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기가 3년이나 4년, 5년 때쯤 되면 이 친구들은 이제 아파트를 산단 말이죠.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을 모았던 시기가 저뿐만이 아니고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시기에서 같이 돈을 모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같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 대출을 해준다 그러고 대출을 끼워서 이 아파트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 시기 때 다 같이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죠. 그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거품이 쌓이고 또 거품이 쌓이고 또 거품이 쌓이고 거품이 쌓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늦게 사면 그게 꼭대기에 사는 거죠. 꼭대기에 사고 있다가 다시 이제는 더 이상 매수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축적한 돈들이 이미 아파트 자산의 그 전체적인 비율 따서 다 들어와 버린 거고, 그러면 맨 꼭대기에 앉은 사람은 이걸 또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사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 빚을 허덕이다가 여기서 또 하나씩 다시 무너지는 거죠. 왜냐? 더 이상 매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시기가 아까부터 얘기했죠. 5년부터 시작해서 7년까지 그걸 진행을 하다가 7년, 8년 차 때부터 이것이 조금씩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10년 차 때 와라락 무너지는 거죠. 2, 3년 동안 원금과 대출을 갚다가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 딱 그 시점이거든요. 그럼 2, 3년 동안 또 이제 돈을 모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30, 40%가 이 전체 아파트 구매의 어떤 소의 기준에 자금이 모였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자산을 또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해서 대출을 빌려주고 그게 10년 사이클 주기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10년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년 사이클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이제 다시 초기에 시작하는 한번 무너져서 초기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실 기업들이나 뭐 부실 PF 대출한 것들을 계속 거기 밑바닥에 지금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버티다 나중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 다 국민들 세금 다시 투입해 가지고 지금 요 상황들을 만들었는데 왜 이 짓을 하냐는 거예요. 빨리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이 신생아 대출이라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뭐 내가 저 집을 원해서 대출 풀려 땡겨서 내가 이 집을 사서 또 투기해서 나도 이제 뭐 직접적으로 산다는 걸로 명목하에 신생아를 낳았기 때문에 그걸 뭐 살기 위한 어떤 뭐 보험자를 만든다라는 명목하에 결국 또 이건 투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 여력이 안 되는데 내가 내 자본금 2억밖에 없는데 대출 갖다가 5억을 땡겨간다? 말이 될까요? 이게 거의 뭐 200% 아닙니까? 200%가 뭐야? 훨씬 넘지. 말이 안 되죠. 보통 자기 자본금이 있으면 거기에 뭐 한 두 배 수준? 그러니까 두 배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100% 수준. 자기 자본의 어떤 그런 추가적으로 그 100%를 더 빌려주는 거기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뭐 5억을 언제 5억 갚아요? 평생시 돈 쓰면서 일반 월급쟁이가 뭐 월 300 받는 사람 월급쟁이가 5억을 어떻게 갚아요? 언제 갚아요? 이 사람 투기를 안 하면 그 5억을 갚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갚습니다. 말이 안 되죠. 답답합니다. 정부의 정책도 계속 부동산으로만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 경제가 경기 부양으로만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갖다 부양시켜 버리니까 이게 안에서 돌고 돌다가 안에서 무너지니까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외적인 경제나 다른 부분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고 부양을 시켜놓고 안에는 이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부분 중에서 이
주죠, 주. 이 주를 해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돈으로 투입되게 해놓고 그냥 다른 쪽으로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내수가 돌 거 아닙니까? 이 자산에 돈을 묶어 놓으니까 이게 내수가 돌겠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비꼬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신생아라는 대출이 생각이 먹히겠어요? 내가 돈이 많고 자식도 없는 사람인데 이 정책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정책을 내놓는다? 절대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파봐야 아픈 건 알지. 아프지도 않는 사람이 너 그거 했다고 아프냐?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아픈데 어떻게 아냐고요. 애들 낳아보니까 이렇게 키우는데 이런 애로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럼 너네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더 부가적으로 너네한테 도움을 주겠다. 라고 해서 이런 도움을 주는 건 맞다. 그거는 이해를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출산 특례 대출금 이게 아니 애 하나 놓는데 3인 가구가 뭐 얼마나 큰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놈의 정부도 지금 집값이 떨어질까봐 지금 애초부터 특례 대출 진행해가지고 계속 지금 연착으로 지금 막으려고 했던 게 그거죠. 다들 거품으로 지금 일으킨 건데 그 거품을 강제적으로 막고 있어요.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이 거품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거품이 아무리 오래 간다지만 아무리 지금 찌르지 않고 가만 놔둬도 거품은 나중에 터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단단하게 만들어진 거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품이 단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거품은 거품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놈의 거품은 언젠가는 다 터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나 어쨌든 한국 은행도 다 마찬가지지만 조마조마조마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본인들도 이게 터지면 책임질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 누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이 덤벼드는 이 대출이,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 답답하네요. 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를 하고, 대출이 10억 빌려준다 그러면 10억을 빌릴 거예요. 갚을 능력이 1도 없는데. 네, 적당히 맞춰서, 조금 도움을 받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시는 게 제일 맞고요. 하여튼, 다들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꾸 이 국가를 관리하는 이 기관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번에 4대 총선도 마찬가지인데 잘 생각하시고 선택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향후에도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겠구나라고 정말 나라에 이 진짜 도움이 1도 안 되는 사람들은 선택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